자, 시작하겠습니다. 통합과학 4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중단원의 내용은 이제 사실 전기 파트입니다. 전기 파트. 물리 파트죠, 물리. 물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파트인데, 이 물리 파트는 사실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이 좀 안 돼 있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좀 다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기를 중학교 때 배우고 통합과학 들어와서 이제 거의 1년 만에 배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까먹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어려운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정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자기학의 기본 해가지고 중학교 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내용과, 근데 사실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고등학교 때 따라오실 수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이제 전자기 유도라든지 뭐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라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전압 전류 저항이에요. 다 까먹겠지. 전압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으로 쓸까? 갑시다.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전압이에요. 이 전압은 우리가 V라고 표시를 하고요. 단위 역시 V 이걸 쓰고 볼트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참고를 해두시고, 얘는요 일단은 이거예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능력.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뭐지 싶을 텐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전류가 뭔지를 지금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전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요, 우리가 I라는 약자를 사용을 하고요.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참고를 해두시고, 전류는 이런 거예요. 단위 시간 동안 어떤 단면적을 통과한 전하의 행위예요. 어떤 단면적을 통과한 전하의 양.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말이 어렵지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뭐냐면요, 봐봐. 그림이 좀 못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도선, 그림 너무 이상하다, 그림이. 다시 다 지우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선, 도선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도선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딱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그 도선의 단면적이 딱 보이겠지. 단면적 어딜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이 부분, 이 부분을 단면적으로 말하는, 단면적이 어딘지는 아시죠? 그죠? 이 부분을 단면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딱 잘랐는데 전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가 있었어. 그럼 전하가 3만큼 있으니까 3A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게 전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전하의 양, 예를 들어서 단위 시간 1초 동안 전하가 3개가 통과를 했어. 그럼 그게 그냥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전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겠지. 그치?
그러면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높아져야 될까? 그렇죠. 전압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더 세지면 전류의 세기도 다 커질 테고, 전류의 세기가 더 커지면 전하의 양이 그럼 당연히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압 전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마지막으로 볼 거 이제 저항이에요. 저항은 우리가 R이라고 쓰고, 단위는 이렇게 생긴 걸 쓰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옴이라고 부릅니다. 옴. 자, 저항인데, 여기 지금 봐봐. 전류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잘 흐르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방해꾼이 있어. 방해꾼. 얘는 방해꾼이야. 방해꾼이야. 얘는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또는 그 흐름을 방해하게 만드는 장치 역시 포함이 됩니다. 예.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이고, 흐름을 방해하게 만드는 장치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에 대한 얘기도 조금만 해볼게. 그냥 우리 전하의 양 가지고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도선이 이렇게 있어. 하나는 이렇게 되게 넓은 도선이고, 하나는 이렇게, 자, 단면적이 되게 큰 도선이 있고, 단면적이 되게 얇은 도선이 있어. 전하가 통과를 하려면 단면적이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더 많이 통과하려면 당연히 더 큰 게 좋겠지. 그럼 단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걸까? 그렇지. 저항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 여기 하나 알아낸 거. 자, 저항은 단면적과는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 다음, 자, 길이가 긴 것과 길이가 짧은 것과 넓이는 똑같아요. 단면적이면 똑같아. 어떤 게 더 저항이 길까? 예를 들어 저항이 있는데 저항이 긴 것과 저항이 짧은 것과 어떤 게 더 저항이 클까요? 당연히 긴 게 더 저항이 크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봐봐. 일정한 비좁은 공간이 있어. 그 비좁은 공간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 그럼 그 비좁은 공간이 짧을수록 우리가 더 빨리 통과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그 비좁은 공간이 길수록 우리가 더 빨리 통과할 수 있을까? 비좁은 공간이 짧을수록 우리가 더 빨리 통과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저항이 커지려면 길이가 길어야 되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길이와는 비례한다 라는 이러한 저항의 특징을 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럼 우리 벌써 전압전류 저항은 끝이 난 겁니다. 이제 오미 법칙을 볼 건데, 아까 오미 뭐라 그랬어요? 저항의 단위라 그랬어. 이걸 또 몇몇 사람들은 저항의 법칙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옴은요 저항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사람 이름이에요. 과학자 이름이야. 과학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오미 법칙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 오미 법칙이 너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업적을 인정하겠다 해서 저항에 이제 과학자 이름을 단위로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인정이지, 인정. 그런 건데, 그럼 오미 법칙이 대체 뭐냐라는 걸 이제 좀 살펴보자는 거죠. 오미 법칙은요, 간단해요. V는 I, R.
이게 오목법칙이야. 끝이야. 자, 뭐야? 전, 압은 전류에도 비례하고 저항에도 비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곱하기 저항이 전압이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오목 법칙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이걸 당연히 변형할 수도 있어야겠지.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야겠어?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거를 시험 문제에 낸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고 넘어갔다는 가정 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오목 법칙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이제 볼 게 뭐냐면 직렬과 병렬이에요. 예, 회도의 연결인데 사실 이 부분 역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직렬과 병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은요 이런 거예요.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직렬은 회로를 어떻게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건전지 이렇게 있고 저항 하나, 저항 두 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연결하는 거. 얘는 한마디로 일직선이야. 일직선 연결하는 게 직렬이에요. 그 다음에 얘 특징이 뭐냐면 전류가 일정하다는 거야. 전류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병렬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화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이분화보다는 그냥 분할이라고 쓸게요. 분할 연결.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 표시는 저항 표시예요. 저항.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병렬입니다. 병렬. 얘네는 이제 전압이 일정해. 전압이 일정. 사실 전류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막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줄게. 전류가 일정하다는 건 봐봐.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전하가 뭐 빠져나갈 곳이 있니? 이 회로 안에서 전하가? 없지. 그냥 쭉 나와서 쭉 들어가는 거잖아. 그냥. 그치? 뭐 실제는 플러스가 전하는 참고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요. 이게 좀 옛날에는 우리가 전환하는 걸 발견하기 전에는 전류가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전환하는 걸 발견하고 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이제 걸 우리가 발견을 한 거야. 근데 전류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법칙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거를 무시하기가 힘든 거지. 이게 잘못된 전류의 이 방향이 잘못된 거라고 해도 전하의 방향을 무시하기 전류의 방향을 무시하기가 힘든 거예요. 무조건 다 전하의 방향으로 바꾸면 그동안 만들어놨던 법칙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방향도 참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잖아. 그래서 전하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건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래서 그냥 전하의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쨌거나 이 회로를 지나가는 거 중요한 건 이거야. 회로를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전하가 중간에 막 이렇게 분할되는 부분이 있니? 없지.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항상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얘 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 왜 전압이 일정하냐? 봐봐.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두 개 다 양분화되죠. 그럼 분명히 전하의 양은 나뉠 거야. 그치? 근데 그 나뉜 만큼 전류의 색이 그 총 값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류가 나뉜 거지. 봐봐. 우리 오메 법칙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 전류가 나뉘긴 나뉘었어. 나뉘긴 나뉘었는데 실제로 결론적으로 이쪽과 이쪽은 아닌 거지. 그 전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전압은 일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원리를 이야기하다 그냥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합성 저항도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직렬에서는 R1, R2라고 두면 합성 저항 R은 R1 플러스 R2가 되는 것이고요. 병렬에서는 R1, R2라고 두면 이거 합성 저항 R은 그냥 R1 제곱 R2 분의 R1, R2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산법만 좀 알아두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우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좀 더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 에너지와 전력에 대한 내용인데 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전기 에너지라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뭔지는 뒤에 가면 좀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일단 전기 에너지는 전기가 하는 1의 양을 의미를 하고요. 열, 일,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딱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전기 에너지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전기 에너지는 V 뭐야 왜 이래? 됐다. IT입니다. 뭐야?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이 바로 뭐가 된다? 전기 에너지의 공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봐. 전압, 전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많이 쓰면 열 많이 생기잖아. 그치? 근데 전기 에너지가 많을수록 일 많이 하는 거잖아. 그치? 그다음에 에너지는 생산 시간 뭐 이런 게 클수록 더 에너지는 많이 생산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에너지의 단위는 늘 그렇듯이 이제 줄을 사용을 하고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건 이제 전력입니다. 전력이에요. 전력인데 이 전력을 우리가 또 정의를 하면 좀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져. 단위 시간당 대전 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입니다. 대전 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에요.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일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거 공통이야. 일률이 뭐냐면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이거든. 일률을 우리가 P라고 써. 이거 이 일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1의 양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력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전기의 일률이 되는 거예요. 전기의 일률. 그럼 보자.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일률이니까 시간분의 1의 양이 되겠지. 근데 이 1의 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바로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분의 V, I 왜 자꾸 이렇게 I를 못 쓰냐?
V, I, T가 되는데 T가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나오는 게 결론적으로 V,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우냐? 운동선수가 받고 싶어하는 상, MVP 말고 또 뭐가 있니? VIP 상 있냐? 아니 VIP 상은 없냐? 하여튼 Very important person 해서 우리는 VIP라고 외웁니다. 전력 구하는 공식을 앞으로. 자, 뭐라고? VIP.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는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참고로 전력의 단위는 와트예요. 전력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자기력선인데, 사실 이 얘기 하려고 내가 오늘 이 강의를 좀 만든 거예요. 물론 뒤에 가서 이제 전자기 유도나 이런 부분 말고 전기 에너지 전력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필요한 내용도 있고, 그냥 중학교 때 내용 복습한다 치고 기본적으로 갖고 온 내용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하는 내용들이 내가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야, 이번 강의에서. 왜냐하면 이 강의를 기본적으로 잘 수강을 해야지만,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뒤에 가서 전자기 유도나 발전기 가서 안 헤매요. 그래서 이 강의를 좀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일단 자기력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기력선이 뭐냐면, 자석주의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형태를 선으로 표현한 거야. 자석주의에 형성되는 이 자기장을 선 형태로 표시한 것이 우리가 봐도 자기력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자기장을 선 형태로 표시한 것이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얘를 보면요, 자기력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 그래서 특징을 차근차근 말해 줄게.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기력선은 반드시 N극에서 나와서 쭉 따라와 쭉 지나서 S극으로 들어가요. 다시 N극에서 나와서 쭉 지나서 S극으로 들어간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철가루 같은 거 이렇게 주변에 뿌려보면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막 이렇게, 이제 많이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많이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지저분하지? 한 가지만 가지고 봅시다. 다시 그릴게. 잘 보이게. 무슨 색으로 쓸까? 초록색으로 쓸까? 네. 이렇게 방향이 이래요. 자기력선의 방향은 항상 이래. N극에서 나와서 지나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게 방향인 거야. 두 번째 특징은 이거예요. 나침반의 N극은 자기력선의 방향이다. 자,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나침반을 하나 둘게요. 나침반의 N극은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N극은 어느 쪽으로 갈까? 자, N극과 달라붙는 쪽이 뭐야? S극이지.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향하겠지, 나침반. 왜 이래? 여기가 N극 이 방향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S극은 그럼 어디로 갈까? 당연히 N극 쪽을 바라보겠지. 그러니까 S극은 당연히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침반의 방향이 딱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이쪽에 있는 나침반은 어떻게 될까? 위에 거랑 반대가 되겠지. 여기가 N극. 그러니까 위에 거랑 반대가 된다는 게
얘랑 가리키는 방향은 같지만 실제적으로 반대하면 취소 잘못 얘기했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결론적으로 N극은 S 쪽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S극은 N극 쪽을 바라본다는 거. 여기가 S극.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 N극을 근데 향한 방향을 봐봐. 나침반 N극을 보면, 이 N극을 보면 계속 이쪽 방향을 향하는 거 보이죠? N극을 보면 이쪽 방향을 향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 나침반의 N극이 자기력선의 방향이다. 가끔씩 이 N극을 이 N극 이쪽 방향으로 하는 문제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낚시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안 낚이게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체크를 해두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밀도가 높을수록 자기장 세기가 커진다.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장 세기가 커진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교차해서도 안 되고 겹쳐서도 안 되고 끊어져서도 안 되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선의 특징을 가지고 자기력선에서 이 나침반의 특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직선 도선주의의 자기장이 나는 거예요. 자, 도선을 하나 그려볼게. 빨리 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을 해야겠어. 판서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그 PPT를 안 먹어가지고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직선 도선이 있어요. 좀 참 그림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전류가 여기 플러스에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했어요. 전류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전류야.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 나침반을 갖다 두었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침반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야. N극이 이쪽이었다는 거지. N극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를 앙페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이게 뭘까? 이 빨간색 선. 자기장이 되는 거죠. 자기력선. 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걸 발견을 한 거야. 전류의 방향이 이럴 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반식의 방향.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면 이 네 손가락 있죠. 이 네 손가락이 앞으로 뭐가 되냐면요.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감쌌어, 손으로. 그럼 감싼 이 방향이 뭐가 돼? 자기장의 방향 같은 거 맞지? 엄지손가락 그럼 어느 쪽으로 펴지니? 위쪽으로 펴지지? 같이 따라 해보셔야 돼요. 위쪽으로 펴지지? 그럼 여기가 전류의 방향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 이제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원형 도선주의의 자기장도 마찬가지야. 봐봐. 이렇게 도선이 있고, 그렇지?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이 어떻게 얻을까? 자기장은 나침반의 모습부터 먼저 볼게요. 나침반부터 보면 빨간색 부분이 어느 쪽으로 향하냐를 봐야 되는데, 그럼 전류의 방향을 먼저 결정을 해줘야겠지. 전류의 방향이 일단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전류의 방향이야. 그럼 보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네.
그럼 나침반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향할까?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흐르니까 여기가 빨간색이 되겠지?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N극이 되는 거지. N극. 그러니까 얘는 전류 이렇게 되니까 N극이 이쪽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방향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내가 그리는 방향을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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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흐른다는 거지. 예. 요게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침반의 모양을 보고 잘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생각해봐. 이쪽을 또 이제 감아보는 거지. 이쪽을 손으로 이쪽을 한번 이렇게 감아봐. 이쪽을 감아보면 내 손가락이 이렇게 감기겠지. 그치? 다른 색깔로 해볼까? 내 손가락이 이렇게 감기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렇게 감기고 전류의 방향은 이쪽이 되겠구나. 그치? 이쪽이 전류의 방향이 되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되면서 위쪽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 마지막 부분이 사실 이제 좀 어렵지. 솔레노이드 주위의 자기장이에요. 솔레노이드 주위의 자기장.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를 타고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이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인데 생각을 해봐. 자, 일단은 이 부분만 먼저 생각을 해봐. 이 부분. 이쪽을 일단 내 손가락으로 감아봐요. 그럼 전류 방향일 때 이쪽으로 형성되는 거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자, N극이 이쪽이고 S극이 이쪽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얘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 회전하면서 이 상상을 해봐야 돼, 사실. 회전하면서 이 부분에도 갖다 대보고 이 부분에도 갖다 대보고 이 부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갖다 대봐, 손가락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S극의 방향이 이쪽이고 N극의 방향이 이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기존 앙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내 손가락을 자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엄지손가락을 전류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좀 얘기하기가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이 솔레노이드 한정이에요. 한정으로 내 손가락이 뭐가 되냐? 전류가 되는 거예요. 전류 방향이 되고 엄지가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정해버렸어. 그래서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N극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전류 방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솔레노이드는 좀 차이점이 있고요. 특히 솔레노이드를 여러분들 이번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솔레노이드를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이 솔레노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전자기 유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이제 들어갈 거고요. 사실 뒤에 우리가 전동기에 대한 내용도 있어. 중학교 때 전동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전동기는 사실 좀 내용이 까다롭죠. 내용이 좀 까다롭고 뒤쪽에 발전기 하면서 같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전동기는 그 뒤쪽을 좀 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솔레노이드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 끊고 전자기도 들어갑시다.